안녕하세요. 챔버 아카데미 홍혜영입니다. 제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이른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께 기구 추적 관리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꽤 많으시네요. 전시장 가셨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색 대세인 챗 GPT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기구 추적 관리 시스템이란 이라고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주요 기능, 도입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구글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UDI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RFID에 의한 기구 추적 내용만 검색되었는데요. 많은 내용이 또 추가로 검색되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RFID로 기구 추적하는 거에 대한 기사고요. 또 이거는 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이 비전 기반의 의료기관 재사용 수술 도구에 대한 추적관리 모델을 작년 6월에 논문을 쓰셔서 발표하셨습니다. 이거는 올 2월에 시사뉴스라는 보도지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재사용 의료기구 추적 시스템 개발을 하는 회사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전에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했던 비전 기반의 모델을 갖고 재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적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병원 매균 공급 관리 솔루션 메디노바라는 프로그램을 JDINS 소프트 회사에서 개발해서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기구 추적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게 있나 봤더니 원래 많습니다. 그래서 MEST 79에서도 있었고요. FDA에서도 기구 추적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균 실패 발생 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JCI에서도 역시 PCA 7.1에서 5번째 항목에서 이게 맞지 않아서 좀 깨졌습니다. 재사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를 식별해야 한다라고 5번째 항목,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모든 기구는 추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JCI 표준에 대한 아주 자주 하는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기구 추적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5가지로 표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랫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25년 JCI 인증표준집이 나왔는데요. PCI가 IC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챕터 6에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자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달러가 비싼 관계로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제목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기구 추적에 대한 커멘트가 있나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다 깨졌네요. 의료법 있었고요.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자 안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 두어라 이런 게 있었고 의료기기법이 있었습니다.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하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이런 내용만 있었지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근무할 당시 2017년 8월 31일자로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돈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2017년 10월부터 전담 인력을 둔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 1일당 수가가 다음과 같은 표와 같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2019년 3월부터 신설되어서 수술실 환경 개선 및 감염 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등급별로 5월부터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구분의 기준 부대 시설에 보면 멸균실에서 멸균 모니터링으로 BI, BI 및 멸균 일지 작성하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전이 있었고요. 어떤 수술 환자 안전 관리료는 또 보니까 전신 마취, 제너럴 엔도, 제너럴 마스크를 한 수술 환자에 해당해서 건수당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뭐 척추 마취를 하는 환자한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를 하나 살펴보았더니 전 정부가 되겠죠. 1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비전이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이었습니다. 추진 전략 첫 번째에 의료기관의 감염 요인 차단이 있었고, 중점 과제로 세 번째에 의료기기, 물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가 있었습니다. 2018년 실태 조사한 결과로 보면 의료기기의 멸균 후 결과 확인 절차 미시행 의료기관이 35.3%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해서 실태 점검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또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약간의 그 햇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소독, 멸균 등을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그랬고요. 정부에서 그 재사용 의료기기의 추적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혼자서 기뻐했습니다. 2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종합관리 그 대책에 보면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고요. 여기 전략의 의료기관 시설 환경관리 체계 개선에 핵심 과제의 두 번째 역시 의료기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몸소리치는 4주기 급성기 인증 병원 내용에서도 감염 관리에서 8.5의 그 재사용 수술 기구에 대한 거 인증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증 기준, 목표, 그다음에 개요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멸균 환경을 보면 멸균해야 되는 물건의 재질, 모양, 디자인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멸균된 물품을 너무 바빠서 하나하나 포장을 이렇게 풀을 수가 없어서 한 파우치에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풀으려고 또 재멸균을 해달라고 그래서 화가 나지만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 운두에서 고름이 생기거나 그래서 감염이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그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과 수술실의 환경 아니면 드레싱했던 병실의 환경, 드레싱한 의사만 의심합니다. 너무 고맙긴 합니다. 재사용한 기구에 대한 의심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구 추적 관리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이고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근데 일부 병원에서는 조금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멸균실에 근무하기 전에는 마취과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은 2005년 새 병원으로 이사하면서 유세브란스 2.0 그래서 종이가 없는 병원 유비쿼터스 호스피탈 이랬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유세브란스 3.0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의 막이 올랐다 이러면서 일간지에 막 홍보성 자료, 의료원 소식지에 막 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4년 중앙멸균실에 가서 보니까 제가 신규 때 했던 그 수기 기록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례고 그냥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전산으로 감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근무할 때도 이 상태의 그 기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레트로 감성을 느끼면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에 중앙멸균실에 왔을 때 챔버에서 그 라벨포스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는 저는 막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아듣던 못 듣던 막 자랑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다 수기로 합니다. 딱풀이 필요하고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딱풀 갖고는 안 됩니다. 2, 3년 보관해야 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또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멸균기구 추적은 거의 할 수도 없고요. 신용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기구가 없어져도 세탁한 업체에서 갖다 주지 않으면 감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보 세트하고 정상 세트가 혼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술기구, 병실의 기구 같은 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구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2014년에 중앙멸균실에 와서 제가 해외 학회를 많이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해외 학회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그 프라하에서 세계 멸균 학회가 있었는데요. 노베메스터나 모라비 병원이라고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는데 방문 당시 기구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 역시 멸균 기록은 저 두꺼운 장부에 딱풀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유비쿼터스 막 3.0 이러면서 티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라고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갔더니 티덕에 대해서 하루 공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병원에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티덕의 포장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자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세팅 업무를 가리키는데 1년 걸립니다. 네, 밤번도 뭐 일주일은 같이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그 티덕과 수술기구를 관리하는 직원이 전담 인력이 다른 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담 인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23년 병원 중앙공급 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티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티덕은 소프트웨어 45개의 모듈로 되어 있고요. 티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모듈 3개를 사야지만 돈을 지급하는 거에 따라서 AS 하는 등급이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 조금 내는 데는 2-3달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게 있었고요. 티덕 2000은 수술실을 포함한 기구 추적이고 티덕 셀렉트는 공급실 내 기구 추적이 되겠습니다. 티덕 데이터 로깅은 세척기 멸균기까지 연동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993년부터 개발했고요. 지금은 2,500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티덕 관련돼서 싱가포르 제너럴 호스피탈에서 2009년부터 5년 동안 티덕을 단계별로 도입했는데요. 2016년 기사 내용 중에 그때 당시로 우리나라 돈 6억 2천만 원이 절약됐다라고 합니다. 티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근데 가장 그 비용 절감이 되는 게 교육 시간, 그다음에 그 재고 수량 감소로 비용 6억 2천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그 돌셋 카운티 호스피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티덕을 또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많이 좋아졌고 뭐 비용도 절감됐는데 이 병원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6번 사항입니다. CSSD하고 5월간의 관계가 불신하는 관계에서 서로 믿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자는 티덕이 없었으면 나는 중앙공급실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보고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세계 멸균학회가 브리즈번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버논 중앙 멸균실을 리노베이션할 목적으로 또 갔습니다. 선샤인 코스트 유니버시티 대학병원이 새로 짓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4월 준공 예정으로 이쪽은 그 중앙 공급실을 G사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장비까지 연동이 되는 TDOC 시스템을 10월 말이었는데 내년 4월 말 오픈인데 계속 시뮬레이션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집에 오느라고 학회에 참석을 못했고요. 2018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멸균학회에 참석하면서 멕시코에서도 열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열 수 있을까 하고 참석했습니다. 여기 가서는 미국에 있는 와바 트러스컷 교수가 환자 방어력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 강의 내용이 주로 우리가 사용한 수술기구를 재처리하는 과정 아니면은 수술 중에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환자한테 해를 주는 사례를 진짜 많이 준비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과기구 관련된 것입니다. 세제 및 효소 잔류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게 생기고 이거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어떤 그 수술 재처리 과정이나 수술 중 아니면 멸균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환자가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그냥 다 완치되면 상관없는데 운이 없을 경우에 시각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과기구 같은 경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는 내 눈이라고 내 눈에 사용한다라는 마인드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상된 기구나 뭐 이렇게 부식이 되고 녹이 쓰는 기구를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감이 불타갖고 그 녹을 막 수세미로 닦습니다. 근데 멸균돼서 나오면 녹이 다시 나오는데 자기가 세팅할 때 당시에는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쇠소를 없앴더니 막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왔었는데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분은 그 적절한 솔에 대한 내용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 하면 63세 된 남자 환자가 어깨 수술을 했는데 수술 기구에 바이오필름이 장착된 기구를 사용해서 슈도모나스 감염이 된 경우입니다. CDC에서 원인을 발견했는데 관절경련 면도기하고 인플로 아웃플로 캐뉼라에서 바이오필름, 조직, 그 다음에 뼈 조각, 그 다음에 이렇게 캐뉼라를 이렇게 솔로 닦잖아요. 근데 솔의 일부가 캐뉼라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환자는 슈도모나스 감염이 돼서 추후 수술을 6번이나 받았고 2년 반이 지났는데도 팔을 제대로 올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기구에 바이오필름이 형성되고 이렇게 쌓이고 이러는 거를 참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린트와 파티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왜 예전에 초록색 직물로 드랩을 했잖아요. 제가 마취과에 근무하면 그 마취기계에 있는 기화기 그 뚜껑을 열면 그 속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색 먼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많은 장소에 이 린트하고 파티클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거와 관련된 그 예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리오퍼러티브 RN 협회의 표준 및 권고 사례에서도 가운 드랩은 드랩 같은 배리어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보풀이 없는 거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보풀이 박테리아를 딱 앉혀 데리고 다니면서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포린바디 엠볼라이로 인해서 그 건강한 여자 44세 된 여자 환자인데 그 일반적 루틴한 그 심도자술을 시행하고 4시간 후에 아주 심한 통증 호소한 다음에 사망한 사례인데 조직병리에서 보니까 그 이분의 클럽 중앙 부분에서 그 코튼 파이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풀 감소가 수술 부위 오염을 줄인다는, 그러니까 뭐 PA 같은 거를 한 것 같습니다. 66건의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했는데 면직물로 드랩했을 경우하고 부직포로 했을 때 그 파티클의 숫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로 교체하고 났더니 흉골 수술 중에는 46%, 다리 수술 중에는 90%가 박테리아 오염으로부터 감소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일회용 드랩을 급여 기준으로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여 안 해주면 아직까지 직무를 쓸 텐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린트 클럿이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진단적 세레브랄 엔지오그라피한 그림인데요. 이 아래쪽에는 62세 된 여자 환자인데 브레인에서 린트 엠볼라이가 발견됐는데 이 림프 엠볼라이 주변에 인플라메이션 셀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림프 엠볼라이가 발견됐고요. 저쪽 위에 있는 사진은 62세 된 남자 환자가 뇌경색이 왔는데 뇌경색 원인이 린트 엠볼라이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폐에도 있었고 심장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막 분양사무소 오라 그러면서 왜 종이로 된 행주 같은 거 주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린트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막 열 몇 개 있는데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보풀 파우더 밀입자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거 전전 슬라이드에서 그 해리슨 씨가 이 바이오 필름 때문에 고생한 사례인데요. 바이오 필름 형성하고 레이어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프리 클리닝을 잘 하면 되겠고요. 그 세부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세척한 기구는 왜 자꾸 빨리빨리를 강조하냐 하면요. 기구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의 박테리아가 40분이 지나면 4개가 되고 5시간이 되면 32,768개가 되고 또 밤에 수술한 셋을 그 다음 대입번이 와서 세척하게 되면 209만 7,152개의 그 미생물이 증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덴버 퍼스트지에 난 건데 어떤 미국의 병원에서 자꾸 환자가 의문의 이유를 모르겠고 자꾸 사망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찾았는데 엔도톡신이었는데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에는 엔도톡신이 있어요. 먹으면 되지만 최종 헹굼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도톡신 같은 경우에는 참 셉니다. 그래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최종 헹굼으로는 발열 물질이 없는 그런 물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은 너무 비쌀 것 같습니다. 멸균된 PF물을 사서 쓰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유지 관리되는 역삼투압 장치에서 나오는 RO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중류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열린 이슘 학회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술 기구에 대한 내용 분석한 내용인데요. S클럽에서 9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2,711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직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술기구 260만 8,428개를 갖고 분석했는데요. 한 세트에 100개 이상의 기구를 갖고 있는 게 9%.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세트 35%가 20% 이하의 비율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기구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수술기구 활용률을 보면 최소 2%에서 74%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그 세트 안에 있는 기구의 최대 활용률은 2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1%는 계속 쓰이지도 않고 왔다 갔다 목욕만 하고
그렇죠? 목욕만 하고 오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체계적으로 기구 관리를 안 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루틴하게 하는 거고, 어쩌다 홍혜영이가 모스키토 12개 쓰는 날이 3년에 한 번 있을 거를 대비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무겁게. 네. 2023년 10월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멸균학회를 갔는데요. 이탈리아 볼차노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병원 중앙멸균실에서는 스틸코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스틸코에서 개발한 기구 추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그냥 어깨에 뽕을 주고 자랑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브뤼셀 멸균학회 챔버 부스입니다. 그럼 아마 CT1에 대해서 설명 안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CT1은 챔버에서 자체 개발한 멸균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수술기구 추적, 수술기구 관리, 멸균 모니터링, 장비 관리, 각종 통계 산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멸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CT1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2016년 JCI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자가 와서 난데없이 수술기구 트래킹을 하냐 그래서 안 하고 있다 그랬더니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러가면서 배치 모니터링을 하냐 그건 한다 근데 트래킹은 안 한다 그랬더니 진짜 중요한 건데 왜 안 하냐 감염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후에 평가회를 가졌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됐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돌아가서 5월 31일까지 액션 플랜을 제출하라고 적정진료관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식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지만 티덕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방문했을 때 얼마 정도 드냐 수술 건수는 이렇고 방은 몇 개고 했더니 30에서 50억이 든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의 중앙멸균실 업무 표준이자 가이드셨던 송혁 대표님한테 SOS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니 기구 추적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봅시다. 반강제로 해서 CT1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18일에 CT1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8월 31일자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약간 희석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약간 주춤했습니다. CT1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구 추적 업무 플로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외래 진료를 하나 이 병실에 가면 다 담당하는 주치, 담당하는 간호사, 화장실에 가면 담당하는 미화원의 연락처하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한 기구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실명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CT1은 모든 과정을 실명화하는 겁니다. 장비 이름도 집어넣고 세트 이름도 집어넣고 작업한 사람 이름도 집어넣어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발생하게 됐으면 이상하게 A2번 방에서 이 셋을 사용한 환자가 어느 날 수술했는데 감염이 됐다 그러면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게 CT1의 기구 추적 작업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메인 화면이고요. 세척 화면입니다. 세척할 때 작업자 선택하고 세척기 선택하고 세척 입력하는데요. 이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세척 화면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사진을 걸고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번 확인할 거 두세 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포장 화면입니다. 작업자 선택하고 세트를 클릭한 다음에 포장 화면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포장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포장 등록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밑부분에는 세트의 사진, 아랫부분에는 가운데 있는 기구 목록 중에서 해당되는 톤실을 누르게 되면 톤실의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보이게 되면 교육 없이 혼자서 수술기구를 우리나라 직원들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끝나게 되면 출력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세팅이 지나서 출력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멸균 준비 단계로 그 세트가 디스플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멸균 담당하시는 분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멸균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멸균기에 집어넣게 되면 출고 준비 단계로 또 디스플레이가 되면 출고하고 수령하고 세트 입력하면 세트 입력해서 해당 보관 장소로 갖다 보관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화면입니다. 사용 화면에는 작업자 선택하고 환자 바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이 환자가 EMR에 보면 감염 환자의 경우 코션 뜨면서 어떤 유형의 감염 환자인지가 뜰 것입니다. 병원 EMR하고 연계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EMR을 보고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B형 간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고가의 세트는 그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술, 그 다음 수술에 쓰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이 환경에서 응급멸균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납하는 화면입니다. 반납했을 때도 감염 환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감염 여부에 빨갛게 표시가 나겠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의 종류도 디스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세척 화면입니다. 감염 환자 셋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되고 감염병의 종류도 보이게 되겠습니다. 실추적 정보입니다. 인수인계 시간이 되면 중앙멸균실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세트가 언제쯤 나오냐, 언제 가지러 가면 되냐 이런 거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각 공정별 세트의 현재 위치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각 병동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되면 자기 병동 것만 보이니까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멸균 장비입니다. 멸균 장비는 멸균 등록, 멸균 장비 운영 현황, 멸균 점검 결과 등록, 멸균 장비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멸균 장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방 점검을 하잖아요. 그 예방 점검한 내용 그 PDF 파일을 업로드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멸균 장비 운영 현황이 이렇게 멋있게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제가 싱가포르 병원 티덕 하는 병원에 갔을 때 큰 화면에 저거를 보고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봤을 때 60% 진행됐구나 이런 식으로 뛰어가다가도 볼 수 있습니다. 멸균기별로 이렇게 선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멸균기 점검 결과 조회도 가능하고요. 기구 관리는 이미지 관리, 기구 등록, 세트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세트 사진을 가장 먼저 등록하는 게 큰일이 되겠고요. 이미지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개별 기구들의 점검 이력 조회도 가능합니다. 세트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이 세트 등록할 때 기본적인 그 유효기간이라든지 보관 장소, 라벨 용지 종류, 바코드 사이즈 같은 거를 입력해 두면 포장 단계에서 쉽게 그냥 출력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를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의 세트를 변경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세트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만약에 세트를 10개 추가 등록해야 되면 똑같은 작업을 10번 심심하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짜증날 것 같아서 복사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여기구 입출고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통계입니다. 통계를 통해서는 모든 장비가 얼마나 일했는지, 작업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어떤 환자가 얼마나 세트를 많이 썼는지 알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멸균 장비 가동 통계, 멸균 세트 사용 이력, 자료 열람을 통해서는 각 공정별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공급실 세트는 공급실에 수술실 이외의 병동이나 검사실 외래에서 사용하는 재처리되는 기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보십시오.
공급실 세트 병실에서 할 때는 일일이 또 막 멸균하면 불출하면 이런 거 들어가기가 또 번거롭다. 그래서 공급실 세트만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을 따로 구성하였고요. 이 화면 안에서 멸균기도 회차 선택 가능하고 멸균기 선택 가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거는 배정량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등록된 배정량만큼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청 내역을 또 이렇게 컴퓨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종이로 출력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레트로 감성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염원했던 멸균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멸균 결과 이미지 딱 풀로 안 붙여도 되고 영상으로 이미지를 등록해서 전자 멸균 기록이 가능하게 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카메라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스캐너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는 BI나 CI의 영상을 송출하고요. MI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잖아요. 이거는 스캐너를 통해서 영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운데 부분이 멸균 기록지가 되겠습니다. CT1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플레이트가 있는데 보면 특수 재질의 플레이트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1은 바코드하고 멸균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챔버 추적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접착력 조절도 가능하고요. 컨테이너에 붙여도 잘 떼어질 수 있는 고열 리무벌 재질도 있습니다. 스팀 이어폴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모두 멸균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사이즈도 다양해서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 서버를 사용해서 도입도 쉽고 데모도 쉽고 문제 해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염원했던 멸균 기록 전자문서화가 가능해서 쉽게 보관하고 찾기도 쉽고 종이를 쓰지 않으니까 우리 숲을 푸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우 친환경적이 되겠습니다. CT1은 단계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T1은 CI 멸균 판독 기능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전 시간에 들었던 BI하고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I 인큐베이터하고 연동이 되면서 BI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깨졌습니다. 자동 판독 기능하고 기구 추적 기능이 연동되다 보니까 기구들의 그 추적 세트 같은 것이 계속 많이 깨졌네요. 전 처리 과정을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깨졌네. 네. 각 레벨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 레벨 1은 그냥 라벨 포스 시스템 정도입니다. 멸균 포장이고요. 레벨 2는 세척 포장 멸균 출고 반납 공정입니다. 멸균 기록 전자문서화가 가능하고요. 세척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겠습니다. 레벨 3는 환자 사용까지 되는 진정한 기구 추적이 되겠습니다. 레벨 4는 CI, BI하고 연동되는 것이고요. 레벨 5는 장비까지 연동되는 것입니다. 레벨 6는 개별 낱개. 우리가 지금 레벨 3에서는 세트 추적하는 거지 세트 안에 있는 기구 개별로 추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트에서 여러 개의 셋을 쓰면 우리가 수술실에서 그 세트 기구는 그 셋에 집어넣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6에서는 낱개 기구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레벨 7은 RFID가 연동되어서 우리가 뭐 바코드 리더기로 뭐 일할 때마다 입력할 필요 없이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업무한 내용이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멸균 모니터링의 전망을 보면 이거 역시 깨졌습니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관리가 가능한 멸균 통합 관리 시스템 CT1 도입을 제안합니다. 환자 중심 관리로 환자 안전이 제고가 되고요. 전산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 데이터 기반 비용 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규제 및 감사에 365일 항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CT1은 수요자와 제공자의 정서가 공감이 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고요. 수요자 맞춤형으로 필요시 프로그램 변경 및 개선이 가능하겠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멸균 추적, 멸균 모니터링이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챔버 역시 멸균 전문 회사로서 지속적인 CT1 및 멸균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처가 빠르고요. 가성비 역시 세계 최고 울트라 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그 지인의 프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중앙멸균실에서 근무했을 때 느꼈던 건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표현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입니다. 제가 회복실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너 왜 이러니?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앙멸균실은 보면 비용 절감 부서예요. 비용만 절감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국가기관산업 같은 철도, 도로망 같은 고속도로 그런 같은 부서가 중앙멸균실인데요.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왔다라는 말 사용하지 마시고요. 2026년 사업 계획하실 때 기구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을 우선순위 위쪽에 두십시오. 하위 수준에 놓지 마시고 돈이 없으니 좀 잘라라 그럴 때 항상 첫 번째로 자르지 마시고 그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하시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